2교시 2강입니다. 앞 시간에 차원, 즉 디멘전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량의 종류를 갖다가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차원이라는 게 또 물리하고 수학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주 이제 높은 곳에서 대포를 이용해가지고 요 이제 그 대포알을 갖다가 이제 발사를 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대포알은 이제 뭐야, 포물선 운동을 그리면서 저 이제 뭐야, 아래로 이제 날아갈 거라고요. 그럼 요 이제 이 대포 아래 이제 요 그 운동을 보면은 대포 아래는 이제 뭐야, 요 X축 방향으로도 이제 날아가는 속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야, 위로 이제 상승하는, 즉 뭐야, 위로 올라가는 이제 속도 성분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포의 운동은 이제 X축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 Vx, 그리고 이제 Y축으로의 속도 성분 Vy를 가지고 운동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물리에서는 요 이제 대포 탄환은 이제 2차원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 이제 그 대포 아래 이제 위치를 갖다가 이제 그 뭐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요 또 지금 현재 요 대포가 위치하고 있는 요 이제 그 정상 이제 산의 높이하고 높은 곳의 높이하고 있는 위치를 갖다가 이제 0,0, 즉 원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기준점을 잡으면은 이 대포 아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x축으로의 좌표하고 y축으로의 좌표, 즉 x, y, 즉 뭐야,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이제 XY 수평으로 끈 X축하고 수직으로 끈 이제 이 Y축 갖다가 우리가 이제 2차원 평면 좌표계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죠. 이에 반해서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뒤로 가는 이제 뭐야, 요 Vx의 속도 성분하고 좌우로 움직이는 이제 Vy의 속도 성분, 그리고 아래 위로 움직이는 Vz의 속도 성분, 즉 이제 세 개의 속도 성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항공기의 경우에는 뭐야, 3차원 운동을 한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항공기의 위치를 어떤 기준점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0,0,0 이게 지금 이제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한 점을 갖다가 이제 XYZ 축에 이제 기준점으로 잡고, 그러면 그 점은 이제 0,0,0이 되겠죠. 이 항공기의 위치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X좌표하고 Y좌표, Z축의 좌표, 이제 요 세 개의 좌표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3차원 직각좌표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2차원 좌표계를 그릴 때 요 이제 수평축인 X축하고 수직축인 Y축은 이제 요 두 축은 서로 이제 뭐야, 90도, 즉 직각을 이루고 있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X축하고 Y축, 즉 Z축, 이와 같이 이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개의 축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뭐야, 우리가 지금 이 그면 좌표계를 그리는 이 이제 종이는 2차원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와 같이 이제 XY 2차원 좌표계는 직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3차원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여기에 뭐 우리가 이제 수평축을 X축, 수직축을 Y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Z축은 이 원점에서 이제 뭐야, 요 이제 튀어나오거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컴퓨터 화면에서 이제 내 눈 쪽으로 튀어나오거나, 안 그러면 반대로 요 컴퓨터 화면 쪽으로 이제 수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 이제 세 개의 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요 2차원 평면, 즉 종이 위에 그리다 보니까 이걸 갖다 그렇게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이제 X축을 이렇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X축하고 Z축을 갖다 직각으로 잡고 Y축을 갖다 요 사이에 이제 적당한 각으로 이제 그 사선으로 긋잖아요. 이렇게 해놔놓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요 X, Y, Z축은 서로 직각이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그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 항공기의 위치를 갖다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x, y, z라는 이제 세 개의 좌표 값이 필요하고, 그런 기준점으로부터 이 항공기의 위치까지, 즉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전후 방향, 좌우 방향, 이제 상하 방향으로 이제 x, y, z를 우리가 이제 원점을 이제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선을 긋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뭐 직각삼각형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지금 색깔을 칠한 요 삼각형은 사실은 이제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2차원 평면에 이제 요 세 개의 축을 갖다 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지만 사실은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이 돼요. 사실 이 이제 3차원 좌표계는 우리가 이제 2차원의 이 종이 위에
억지로 이제 축을 갖다가 세 개를 그어가지고 그 위치가 어쨌든 우리가 뭐 억지로 만든 거지만은 그래도 요 한 점으로 x, y, z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간적으로는 3차원이지만 시간이란 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실제 우리는 이제 4차원인 세계에 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 시간의 축 t를 갖다가 하나 이제 그어 놓고 그 다음에 요 x, y, z 그 다음에 요 시간축 t 이게 네 개가 다 서로 직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세 개의 축을 그려놔놓고 세 개가 직각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네 개의 축도 서로 직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간축을 갖다가 이제 꺼놔가지고 이제 x, y, z, 이제 시간 t 가면 이제 이 네 개의 이제 좌표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네 개의 좌표점은 우리가 지금 요 2차원 종이 위에 어떤 수를 써도 이 한 점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4차원을 갖다가 이제 이 4차원의 이 좌표계 서로 직각인 네 개의 축이 서로 직각인 이 좌표계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는 거야. 수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요 종이 2차원 평면의 종이 위에 x, y, z 이 이제 세 개의 축을 꺼놔 놓고 이제 서로 직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이 개념을 더 확장시켜 가지고 수학자들은 이 이제 무한 차원까지도 이 개념을 갖다 이제 발전시킵니다. 즉, 그럼 뭐 수많은 축이 있는데 그 축들이 서로 다 이제 직각이라는 거죠. 이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무한 차원의 이제 그 공간을 갖다가 내 기억이 맞다면 아마 하이퍼스페이스, 즉 뭐 초공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수학 함수의 이제 형태하고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요 이제 함수를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많이 그려 보셨을 거야. 함수라는 게 뭐 별거 없죠. 그냥 일종의 이제 뭐 관계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x가 이제 주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인이라는 이제 관계를 이용해 갖고 x를 갖다가 사인 값으로 바꿔 가지고 이제 y 값을 결정한다. 뭐 이게 이제 함수거든요. 자, 어쨌든 요 x 값이 주어지면은 이 x를 갖다가 이제 사인 값으로 바꿔 가지고 y 값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요 내가 뭐 임의로 x 값을 주어지면은 이 x 값에 따라서 내가 준 값에 따라서 y가 결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x를 갖다가 독립변수라 그러고 요 y를 갖다가 종속변수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x축하고 이제 y축을 이용해 가지고 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이 y 값을 결정하는 이제 그 독립변수 가 이제 x 하나인 경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일변수 함수라고 그러고, 일변수 함수는 이제 2차원의 좌표계로 그려집니다. 이에 반해 가지고 어떤 함수 이제 z가 있는데 이 함수 값을 결정하는 독립변수가 이제 x 하나뿐만이 아니고 이제 x가 변해도 요 이제 z 값이 변화하고 y 값이 변화해도 이제 이 z 값이 변하는 이와 같은 함수는 우리가 이제 이변수 함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이제 변수가 꼭 뭐 두 개뿐만이 아니고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 얼마든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함수를 갖다 우리가 이제 다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다변수 함수의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제 독립변수가 두 개인 이제 이변수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 z라는 이 이제 이변수 함수가 x제곱 빼기 y자성으로 주어졌다고 그러면은 모든 x값과 모든 y값에 대해서 이제 z값이 하나 대응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요 이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요와 같이 이제 설페이스, 즉 표면으로 그려지고, 이 함수를 갖다가 이제 그리기 위해서는 XYZ의 이제 세 개의 이제 좌표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은 이제 그 뭐야 이제 함수를 나타내는 이 좌표계를 갖다 우리가 이제 3차원 직각 좌표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디멘전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즉 차원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학에서 이제 뭐 연력학이나 유책학에 사용하는 이제 차원하고 물리나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차원의 개념이 이제 서로 다르다는 것 갖다가 그냥 소개해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참조로만 알아두세요. 교재 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무게, 웨이트하고 질량,
매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공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물리량이 이제 질량이라는 것인데, 이 질량이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물체의 고유한 양을 나타내는 이제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를 포함해가지고 내 주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 물체들이 있죠. 그 뭐 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 책상, 의자, 컴퓨터, 뭐 선박, 항공기, 그리고 좀 더 크게 보자면은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뭐 이와 같은 행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물리세계 입장에서 보자고 그러면은 이것들은 다 뭐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냥 이제 뭐 작은 덩어리, 큰 덩어리,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뭐야, 뭐 뭉쳐져 있는 물질들이 뭉쳐져 있는 이 덩어리들인데, 그러면 이 각각의 덩어리들을 갖다가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에서는 그 덩어리들의 고유한 양을 갖다가 이제 질량이라고 하고, 이 이제 질량을 나타내는, 우리가 이제 공학에서는 이제 실체가 있는 양을 다루기 때문에 이 질량의 단위로 이제 킬로그램을 갖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큰 덩어리는 이 이제 이 질량이 크니까 큰 수의 킬로그램을 가질 것이고, 아주 작은 이제 덩어리들은 이제 뭐 물론 그 물질을 구성하는 이제 성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주 작은 숫자의 킬로그램을 가질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웨이트라고 하는 이 무게는 그 이제 덩어리의 이제 고유한 양을 나타내는 그 질량하고 이제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곱수로 표현한 이제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이제 킬로그램 F, 아마 중학교 때는 아마 킬로그램 중이라고 이제 배웠을 거예요. 그럼 이 이제 킬로그램 F하고 킬로그램 중이라는 것은 이제 질량 킬로그램에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곱해진 양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서로 다른 양입니다. 다른 물리량이에요. 측정에 의하면은 지구 표면에서 이제 중력 가속도는 약 어바웃으로 이제 9.8m per s 제곱인데, 이제 달 표면에서 이제 중력 가속도를 갖다 측정하게 되면은 지구 중력 가속도의 16.6%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무게라는 것은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은 질량의 어떤 덩어리, 즉 물체를 갖다가 이제 무게를 재는 경우 지구에서 잰 무게하고 뭐야 달에서 잰 무게는 서로 이제 다르게 측정될 거야. 제가 지구에서 어떤 사람의 이제 그 몸무게를 갖다 잰다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구에서 일단 이제 몸무게를 재는데, 그럼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체중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체중계 위에 이제 그 몸무게를 측정하려고 하는 사람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체중계 눈금이 이제 50이라는 이제 숫자를 보여준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체중계하고 이 사람을 갖다 그대로 제가 이제 달로 가지고 갈 거야. 이제 달에서 똑같은 이제 실험을 갖다가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지구에서는 5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는데 달에서는 이 체중계가 이제 8.3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지금 현재 지구에서 측정했던 이 체중계하고 달에서 측정했던 이 체중계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측정했던 이 사람하고 달에서 측정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안 바뀌고 지금 체중계도 안 바뀌었는데, 바뀐 것은 지금 지구에서의 이 체중계가 보여주는 숫자, 그 다음에 달에서 보여주는 이 숫자가 달라졌거든요. 그럼 이 숫자가 달라진 원인은 뭐냐 이거야. 동일한 실험을 했지만은 이제 첫 번째 실험은 지구에서 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 이제 실험은 달에서 했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안 바뀌었어요. 자, 이번에는 지구에서 한 그 실험의 결과인 요 5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이제 덩어리를 바꾸는 거예요. 즉, 뭐야, 이제 이 사람 대신에 어떤 다른 덩어리, 즉, 물체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숫자도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학에서는 어떤 이제 실체가 있는 양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체중계 위에 이 덩어리를 갖다가 바꾸니까 이 이제 숫자가 달라졌으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 실체가 있는 뭔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우리가 지금
지금 실험한 것은 몸무게를 재은 거니까 숫자와는 다른 거고,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몸무게 단위 kg F를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에서는 50kg F였는데 달에서는 이제 8.3kg F였대요. 그런데 이 본질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 본질을 나타내는 이제 고유한 어떤 이제 양을 갖다가 우리가 또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질을 나타내는 고유한 양의 단위로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을 갖다가 적은 거야. 자, 이 여성이 만약에 이제 행성 여행을 해가지고, 뭐, 지구에서 달로 갈 수도 있고, 화성으로 갈 수도 있고, 금성, 토성, 뭐, 이제 여행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이 어느 행성에 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 여성의 본질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여성의 질량은 항상 50kg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행성 여행을 하면서 각 행성에서 몸무게를 달 때마다는 이제 몸무게의 이제 단위는 킬로그램 F지만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은 이제 계속 바뀌는 거야. 우리 인간이 이제 살고 있는 환경은 이제 지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이 50kg이라는 이 본질, 즉 질량은 안 바뀌지만 이제 몸무게는 이제 행성마다 이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구에서는 이제 50kg F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즉 지구에서는 물론 질량하고 요 이제 몸무게, 즉 킬로그램 F하고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어떤 물리량이지만은, 근데 이제 지구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숫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량 50kg의 이제 무게는 지구에서는 50kg F가 됩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가 당연히 이제 기준이 돼야 되겠죠. 이제 무게라는 그 물리량의 근원인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1600년대에 케플러라는 이제 천문학자가 이제 그 행성의 이제 운동, 이걸 관찰해갖고 이제 법칙을 만들어내죠. 이제 케플러의 1법칙, 2법칙, 3법칙인데, 근데 이제 케플러는 이제 왜 행성이 그와 같은 형태의 궤도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관찰 사실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세계적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이제 뉴턴이 이 케플러가 관찰한 이제 요 그 행성 운동의 그 궤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 행성이 그와 같은 운동을 하느냐? 즉 그러면 이 행성의 운동을 갖다가 이제 지배하는 어떤 자연적인 힘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케플러의 행성 운동의 그 관찰 결과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기 위한 이제 어떤 근본적인 뭔가를 갖다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뉴턴이 이제 요 중력, 이제 그래비티라는 이 개념을 갖다가 떠올리게 됩니다. 자, 뉴턴은 자신의 지식과 상상력, 그리고 이제 이 케플러의 실험 결과를 갖다가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 당긴다는 뉴턴의 이제 만류 인력의 법칙을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법칙으로 인정되는 것은 뉴턴이 이제 만류 인력의 법칙을 갖다가 발표를 했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법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찰 사실과 부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턴이 만류 인력 법칙을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제 물체들의 운동이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법칙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제 뉴턴의 요 이제 만류 인력 법칙에 이제 근거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때까지 관찰했던 그 행성들의 운동들이 이제 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행성들의 운동을 갖다가 이제 그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관찰하고 있는 이 행성이 이와 같은 이제 궤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인가 어떤 질량을 가진 행성이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것 같다가 이제 예견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까지 관찰되지 않았던 이제 행성이 이제 관측 기구에 이제 발전해 갖고 이제 이후에 이제 관찰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제 뉴턴의 이제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은, 뉴턴이 이제 영국 그 런던에서 이제 어떤 질병들이 이제 그 유행했을 때 그 질병을 피해가지고 자기 이제 고향인 농장으로 가가지고 그 농장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
요 아이디어를 갖다가 구체화시켰다는 이제 전설이 있죠. 전설입니다. 사실 이 위대한 발견이 만류 인력의 법칙의 그 발견의 그 아이디어의 구체화가 떨어지는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로 이제 이게 이제 연결시킨 게 뭔지 모르게 전설이 이제 굉장히 극적으로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는 뭐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요 이제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할 것 같으면 지구의 중력 가속도인 9.8m/s 자성이 이제 계산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외국의 많은 물리 사이트들을 갖다가 이제 한 찾아보시면은 요 이제 지구의 중력 가속도 9.8m/s 자성을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으로 이제 계산해 놓은 이제 요 이제 풀이 과정을 갖다가 뭐 상당히 많이 찾을 수는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라는 것은 9.8m/s를 1초로 나눈 거거든요. 즉, 그 말은 이제 1초 동안에 9.8m/s라는 이 속도가 이제 변한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높은 이제 그 절벽 위에서 지금 사과를 갖다가 갖고 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과를 갖다가 이제 손을 펴가지고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펴는 그 순간부터 이제 관찰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과를 갖다가 이제 잡고 있는 이 손을 갖다가 펴는 그 순간이 t = 제로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손을 갖다가 펴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 사과의 속도는 이제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1초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 지구 중력가 속도는 1초 동안에 9.8m/s라는 속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1초 뒤의 속도는 9.8m/s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초가 흘러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t = 2가 되겠죠. 그때는 t = 1에서의 9.8m/s에 또 1초 동안에 9.8m/s라는 이 속도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19.6m/s가 될 거야. 그런데 이제 떨어지는 이 낙하거리는 4.9m, 19.6m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뭐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게 이제 GT를 갖다가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GT 제곱으로 되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연력학에서 여기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앞에서 질량과 무게의 차이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게라는 그 웨이트의 그 원인이 중력과 속도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웨이트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힘하고 같아요. 포스하고. 내가 이제 어떤 물체를 갖다가 이제 벽에 이제 세워놓고 이걸 갖다가 이제 판을 이용해갖고 이제 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게 힘을 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물체는 직육면체이고 부드러운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물체에 요 힘을 작용하기 전하고 힘을 작용하고 난 후에 변형량은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가로, 세로, 높이를 갖다가 재가지고 서로 비교하면 되잖아요. 힘을 작용하기 전, 힘을 작용하기 후에 이제 요 가로, 세로, 높이를 재면은 변형량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이번에는 이 물체를 갖다가 이제 바닥 위에 놓고, 그 다음에 그 물체 위에 내가 이제 이 직육면체 이제 요 물체 위에 이제 판을 깔고 이제 무게추를 갖다가 올려놨어요. 마찬가지로 변형량을 내가 측정할 수가 있죠. 요 무게추를 올리기 전, 무게추를 올리고 난 후에 가로, 세로, 높이를 갖다가 재가지고 그 차이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물체에 이제 힘을 작용하고 난 후에 요 변형량하고 어떤 이제 무게추를 갖다가 올려놨을 때의 변형량이 같다면 뭐요? 결국 요 포스하고 웨이트는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물리량들에 서로 다른 용어를 갖다 사용한다 이거야. 하지만은 요 이제 어떤 대상에 이제 요 똑같은 요 이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이 물리량을 갖다가 작용해가지고 동일한 효과를 구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물리량들은 뭐야? 동일한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이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힘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이 알 것 같으면 힘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즉 어떤 물체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힘을 작용하면 이 물체가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냥 움직인다는 것은 얘가 정지가 있던 게 움직이다 속도가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즉 뭐야? 즉 가속도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턴이 이제 뭐야? 수많은 이제 관찰 결과를 갖다가 이제 뭐야? 정리한 게 F 이퀄 ma라는 이제 뉴턴의 제2법칙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 힘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배웠던 이제 차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 힘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질량은 m이라는 차원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속도는 L 곱하기 S의 마이너스 1승이고 얘를 또 S로 나눠주니까 이제 L 곱하기 S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M 곱하기 L 곱하기 S의 마이너스 2승을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MLS의 마이너스 2승의 차원을 가지는 거죠. 자, 힘을 갖다가 이제 어떤 물체에 가하면은 힘은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 힘의 작용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물체가 이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갖다가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뭐 20분은 지난 것 같네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